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최북진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70%, 구라 3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최북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최북진. 학군단을 통해 14년 군번으로 장교에 임관했고 강원도 모 사단 땡땡 대대에서 정훈 장교로 복무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간부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당연히 여군들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군은 14,000명 정도. 전체 간부를 놓고 봤을 때 7.4%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사실 여군에 대해 입을 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현실 군대에서 여군의 역할론을 규정하려는 건 아니다. 남자들만의 세계였던 군대에 선구자격인 여군들의 거대한 용기를 깎아내릴 생각도 없다. 남녀가 아닌 그냥 같은 군인 간부로서 군생활을 하며 보고 느낀 부분만을 풀어볼 생각이다. 여군, 남자 간호사, 여성 소방관, 여경 이런 전통적 성역할 영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미해진다. 군 또한 마찬가지. 내가 근무하던 부대에는 여군이 없었다. 그런데 내 후배로 들어오는 기수에 여군 장교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부대에는 여군 화장실 자체가 없었고 휴게실도 없었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됐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배정되어 부대가 한바탕 여군 맞이 준비를 하게 되었다. 부사관들은 여군 휴게실을 만들고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여군이 오면 나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흰 반팔티를 각 중대별로 대량 구매했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 결국 부대 여건상 도저히 수용이 어렵겠다고 판단. 여군이 많은 옆 대대로 배치되면서 이 소동은 끝이 났다. 아, 다행이다. 이게 뭔 난린지 원래 부임하기로 했던 김지원 소위는 정말 군대에 딱 맞는 늠름한 참군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열었는데 김지원 소위가 부임한 대대의 대대장은 마라톤 덕후였다. 그래서 초급 간부들을 자신의 마라톤 조직에 반강제적으로 참여시켜 함께 풀코스 완주하는 것을 즐겼다. 이때 새로운 김지원 소위 또한 함께 참여, 무려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버린 것. 이 사건으로 김지원 소위는 사단의 영웅이 되어 국방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다뤄졌고 사단장 특별 휴가까지 부여받게 되어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야, 북진아, 나도 마라톤 완주할 테니까 사단장 휴가 달라고 할까? 야, 얘랑 너랑 같냐? 뭐가 다른데? 아무튼 너는 완주하면 그냥 완주야, 완주. 꿈 게임만. 실제로 김지원 소위와 함께 완주했던 남자 초급 간부들은 그 어떤 혜택도 없었다. 마라톤을 완주한 건 대단하지만 여자라고 특별히 다뤄지는 건 좀... 하지만 여군에 대한 그 어떤 불만이나 이의제기는 암묵적으로 금지되는 분위기. 김지원 소위와 함께 복무한 부대에는 내 동기도 있었는데 육사 출신의 북극곰을 닮은 우수한 장교다. 후배인 김지원 소위가 자주 실책을 범하자 그것을 문제 삼아 질책을 했다. 지극히 당연한 것. 우리 모두 겪었던 절차일 뿐이다. 하지만 김지원 소위는 이에 앙심을 품고 사단 감찰부에 신고했고 북극곰은 꼼짝없이 간부 부조리를 시행한 관심 장교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건실한 친구였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에 휘말려 작살이 나는 것을 지켜보니 참 안타까웠다. 그 이후 나를 포함 중소위들은 모두 소집되어 간부 부조리 방지 교육을 듣는다. 자, 여기까지. 이상. 저 연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 저는 육사생도 시절부터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은 전우이며 군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번 사건도 그저 개선된 업무 처리를 위해 후배를 지적하고 선도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래.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연히 연대장님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신 채 얼버무리셨고 북극곰은 얼마 후 다른 부대로 강제 전출당하게 된다. 솔직히 말해 여군 간부는 우리 남군 간부 입장에서는 각종 편의와 상을 휩쓸어가는 존재로만 보인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절대 꺼내면 안 된다. 꺼내는 순간 매장되는 분위기. 내가 학군 후보생 시절 우리 기수 선배 기수 앞에 총 5,000명가량이 한 번에 훈련을 받았고 우수한 훈련생들을 단상에 올려서 상을 주고 치하했었는데 6명이 상을 받으면 3명 내지 4명이 여군이었다. 참고로 5,000명 중 여군은 250명. 뒤이어 각종 학군 단발 장학금도 여군이 휩쓸어 갔으며 평가에서도 체력 올 특급에 사격 만발, 각종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내가
다리 다쳐 달리기 측정 못한 여군 동기 A, 허리 아파 훈련 내내 군장을 매지 못한 여군 동기 B, 머리가 나빠 평가 내용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동기 C 보다 평가가 낮게 나올 정도. 군 장기 선발에서도 마찬가지다. 간부들은 장기 심사에서 지휘관 추천이 매우 중요한데 전투병과는 연대장 추천, 비전투병과는 사단장 추천이 유효하다. 그 이상의 추천은 말할 것도 없고, 추천 시스템상 상대적으로 보직이 많고 인원이 많은 전방 근무 간부들이 후방 근무 간부들에 비해 큰 격차로 추천을 받지 못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우수한 능력을 지녔지만 대부분 장기에서 탈락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나 때는 장기로 50명을 선발했는데 그중 절반이 여군이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후방 군무부대 출신이었다. 참고로 내가 있던 사단의 사단장 추천은 헌병 여군 1명, 재정 여군 1명이 받았고 둘 다 장기에 선발되었다. 내가 본 진짜 얄미운 여자 간부가 하나 있었는데 모두가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의 소유자였다. 군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상급자의 눈에 들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 이왕이면 승승장구하는 것을 대부분 지향하는 바, 사회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수현 중사는 철저하게 본인의 장점을 활용할 줄 아는 똑똑한 간부였다. 특히 여군에게 제재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10분 활용, 자신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야외 훈련 시 화장실 간다고 2호차를 빌려 본인의 숙소까지 간 다음 거기서 1시간 동안 볼일 보고 샤워하고 꽃단장을 마치고 나타난 적이 있다. 완전히 빡친 그 부대의 대대장님. 앞으로 훈련 중 정수현에게 차량 배정하지 마. 알았어? 그러자 정수현 중사는 훈련 때마다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며 결국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야 만다. 내가 이 부대로 정신전력 간부 평가를 보러 갔을 때였다. 정수현 중사의 평가 차례.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책을 들고 그냥 쭉 읽더니 책상 위에 건방지게 올라앉아 정훈 장교님, 이제 됐죠? 틀리지 않았으니까 갑니다.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하고 나가버리는 게 아닌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전면전 대비 훈련 중이었는데 정수현 중사는 방탄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주임원사가 타이르듯 수연아, 아무리 불편해도 훈련 중인데 방탄은 좀 쓰고 다녀라. 어? 아니, 제 머리 망가지면 주임원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뭐? 이게 오냐오냐해졌더니 그랬을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해보자 이 자식아. 방탄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달려드는 주임원사를 주변 간부들이 온몸으로 막아 진정시킨 이 일화는 우리 사단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다. 참고로 이 주임원사님은 정말 신사적이고 품성이 좋은 분으로 이런 주임원사님이 저렇게 화내실 정도면 평소 정수현 중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 후 정수현 중사는 부대 행사나 사단 체육대회가 열리면 언제나 딱 달라붙는 옷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높으신 간부들 옆에 찰싹 달라붙어 갖은 아양을 다 떨었다. 내가 보기에 다른 병사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자체를 즐겼던 듯했다. 그 뒤로도 정수현 중사가 그 어떤 징계나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고 본인의 특기를 잘 활용해 장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예상해본다. 내가 군인이고 융통성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실력보다 성별에 따른 어드밴테이지를 활용해서 군생활을 편하게 하는 정수현 중사가 참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다. 하긴 저 또한 군대라는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 물론 대부분의 여군이 특혜 따윈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군대에 여자가 와서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우리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군대는 아직 여군을 특혜나 차별 없이 완전히 흡수하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도 많다. 세상에서 제일 늦게 변하는 곳이 바로 군대니까. 안녕하세요, 장석조 감독입니다. 축복소녀 연재하며 중간중간 짬내서 후다닥 만든 이 군대 이야기가 생각보다 반응이 참 좋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군대 이야기 공모 받아서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슬슬 소재가 후달려서 끝낼까 했는데 잘 됐네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엿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9라 50% 적절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